흔히 저희가 하는 얘기 중에 역사는 돌고 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과거에 벌어졌던 사건이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뭐 이런 뜻인 건데요. 자, 그러면은 제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역사는 돌고 돈다. 그렇게 돌고 도니까 노무현의 최후가 문재인의 최후가 될 것이고 동시에 이재명의 최후가 될 것이다. 이 뜻이라는 거냐? 맞습니다. 그 뜻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나머지 두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극단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냐? 그 뜻은 당연히 아니죠. 노무현이 그랬던 것처럼 문재인과 이재명도 극단 선택을 한다. 이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당연히 아니고요. 당연히 아닌 거 맞겠죠? 당연히 아니고요. 진짜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노무현의 비리 혐의는 누구의 비리 혐의였습니까? 그쵸? 가족들의 비리 혐의, 특히나 아내의 비리 혐의였죠. 바로 그게 누구의 운명이 될 것이다? 이재명의 운명이 될 것이라는 거죠. 요즘 들어서 최근에 나왔던 한 권의 책 때문에 친문 사람들이 꽤나 시끄럽죠. 문재인이가 알고 봤더니 누구보다도 그렇게 노무현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라고 했던 문재인이가 정작 노무현을 이용해 먹고 정치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내용, 요것 때문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때는 이때다 싶었는지 이재명이가 바로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노무현을 사랑했었는데 어떻게 감히 저런 주장을 할 수가 있냐, 길이길이 지금만 날뛰고 앉아있는데 글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이재명이는 문재인이 됐거나 노무현이 됐거나 두 사람을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노무현이 걸어갔던 그 길, 아내로 인해서 무너졌던 노무현의 운명, 그 운명이 이재명의 운명이 될 날이 머지 않아 보이거든요. 본격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일단 반일 문제에 대한 얘기부터 간단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KBS에서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화면상, 앵글상 보이지 않는다고 의장대가 태극기를 들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생중계로 내보냈었는데 논란의 당사자였던 기자 겸 아나운서가 이번에 다음과 같은 사과의 얘기를 했습니다. 사유라는 장면을 언급하면서 제 실수가 있었습니다. 의장대는 한일 두 나라 국기를 나란히 들고 있었지만 화면상에는 일장기만 보였고 그래서 설명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혼선의 빚은 데 대해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주제 살펴보죠. 저는 제일 처음에 저거를 보고 저 인간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게 지금 도대체 뭐 사과를 하겠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양해를 해달라고 그냥 뭐 요구를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돼요. 세상 전체의 자기 잘못에 대해 가지고 사과라는 양반이 잘못이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실수다라고 얘기하고 죄송하다라고 얘기하기커녕 양해를 부탁드린다 이러고 앉아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놈의 사과 방송입니까? 매번 그러니까 저 인간들은 툭하면 그냥 뭐 진정성 있는 사과 이런 얘기를 운운하더니 정작 지들 잘못에 대해서는 어떤 거예요? 진정성은커녕 아예 그냥만 대놓고 뻔뻔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의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그쵸, 바로 조국입니다. 저는 진짜 살다가 이런 가족은 생전 처음 본 것 같은데 조국이 이번에 무슨 뭐 북콘서트 뭐 이런 걸 했나봐요. 그런데 갑자기 사회자가 방청석에 앉아있던 조민을 무대 위로 불러냈는데 야, 저는 진짜 조국과 조민 저 투샷을 보면서 진짜 막 여러가지 진짜 저는 조국과 조민 저 투샷을 보면서 정말 여러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조국이가 뭐 했던 사람인데요. 일본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나 진정성 있는 사과 툭하면 진정성을 운운했던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자기 죄에 대해 가지고 이미 정견심의는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고 자기 또한 마찬가지로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행동할 수 있냐고요. 심지어 누구까지 그 불법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조민까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냐고요. 조민이가 하는 얘기 보십시오. 표창장 준다기에 그냥 그러려니 생각했대요. 입시 과정에서 표창장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고 대박이 이거였습니다. 혜택을 받으며 살아왔다라는 걸 처음 알게 됐대요. 그러면서 북콘서트에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에 대해 가지고 조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어 가운데 수많은 수식어들이 조국 옆에 붙을 수 있습니다. 사악하다, 추악하다 뭐 별의별의 수식어가 다 막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수식어 중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논리 정연하다,
청렴결백하다. 이 두 가지 단어만큼은 조국이랑 같이 나란히 있을 수가 없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아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진짜 막 꿈도 야무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아니죠. 조국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도 있죠. 다만 어디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감옥 안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기 바랍니다. 원 없이 하세요. 감옥 안에서. 제가 그런데 이번에 조국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진짜 이 인간이 이재명과 유사하다 요거거든요. 우선 일단 조국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게 반일 선동이죠. 축창가 다 기억이 나실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이는 거기서 막 한술 더 떠가지고 지가 무슨 뭐 독립운동가로 환생을 한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러고 앉아 있습니다. 왜 저렇게 저 인간들이 반일 몰이에 열중하겠습니까? 왜 저렇게 반일 선동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무슨 뭐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에서 그런 게 나왔다? 택도 없는 소리죠. 철저히 그냥 지 안에 있는 위선, 지 안에 있는 도덕적인 타락성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반일 선동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순방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라는 듯이 이재명이가 또다시 반일 선동에 열중인데 저기서 이번에 이재명이가 연설을 할 때 제 귀에 딱 들어왔던 핵심 문구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다 라는 건데 저는 이 멘트야말로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정치 사상이 얼마나 쓸데기 없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고 거기서 나아가 이재명의 위선성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매번 국민들이 대통령이 뭐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무총리가 누군지 검찰총장이 누군지 법무부 장관이 누군지 각각의 장관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 이거는 정상적인 정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비정상을 이재명이가 원하는 것이죠. 왜? 저 인간은 뭐로서만 정치를 할 수 있으니까 포퓰리즘으로만 정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 저 멘트가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지난 대선 때도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김혜경 씨와 관련된 논란이 터졌을 때 그때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을 때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횡설수설하면서 대답을 돌리기 위해서 썼던 멘트 그게 바로 또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다 요거였습니다. 워낙에 요즘 들어서 이재명이가 설치다 보니까 이 소시오패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이재명일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최악의 소시오패스가 또 있죠. 바로 문재인입니다. 문재인과 이재명 두 사람을 놓고 보면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래도 고놈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친문 세력들이 친명, 이재명을 비판하고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뭐 하는가 싶습니다. 비슷한 것들끼리 뭘 하는가 싶어요. 근데 여기서 또 두 사람의 차이점이 좀 생기는 것인데 이재명이는 감정적으로는 그래도 솔직한 편입니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티를 내는 것이고 숨길 수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티가 다 나거든요. 다만 자기의 그 부족한 실력을 어떻게 감추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감추기보다는 포퓰리즘 정책을 통해서 감추는 그런 식입니다. 반면에 문재인이 같은 경우는 이런 면에서 조금 더 교묘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똑같이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포퓰리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감정으로 덮어가지고 마치 자기가 온화한 자상한 사람인 듯한 그런 식의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 가지고 숨긴다. 요게 이제 또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재명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는 그다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만 이 문재인이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는데 뭐가 됐든지 간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진실이 드러나는 걸 막을 수는 없는 법이겠죠. 최근에 한 권의 책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인규 전 검사가 지은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라는 책인데요. 이인규 전 검사가 뭐 하는 사람이었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노무현과 관련된 사건을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인규 중수부장이 대통령을 맞이하고 차를 한 잔 내놓았다.
그는 대단히 건방졌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국의 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린 노 전 대통령에게 항장불살의 기본 예의를 지켜주기는커녕 조리돌림식의 수사를 진행하고 조직 내 빨대를 통해 피의 사실을 유포하여 결국 극단 선택을 하도록 유도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저 부분만 딱 보더라도 정확하게 캐치를 하셨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저 인간들이 죽음의 정치를 해왔는지, 노무현과 관련돼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수사를 진행하는 사람,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는 사람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는 겁니다. 태도가 불순한 것이다, 공손하지 않다, 건방지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인규 전 검사한테도 이어졌습니다. 경력을 보시면 눈에 띄는 게 한 가지 있죠. 중수부장직까지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2017년도를 기점으로 변호사 일을 그만뒀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놀랍게도 로펌 대표가 2017년도 5월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세상이 바뀌었으니 로펌을 나가달라 이렇게 요구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치밀하고 너무나 철두철미하다 보니 진실이 드러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죠. 이번에 이인규 전 검사의 책을 보니까 눈에 띄는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냐라는 것이죠. 워낙에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이른바 논두렁 시계 기억나시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특히 권양수 여사를 중심으로 2006년도에 박연차 전 태강실업 회장에게 금품을 비롯한 뇌물을 받았다라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시 사건을 지휘했던 이인규 전 검사는 그때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선 일단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로부터 시가 2억 550만 원, 그때 당시 돈으로 2억 550만 원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는데, 그 정도 금액에 해당되는 피아제 시계 2개 세트를 받은 거, 그리고 2007년 아들 노건호 씨의 미국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 명목으로 140만 달러를 받은 거,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인정에 다툼이 없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 바꿔 얘기해서 노 전 대통령 본인 스스로도 시계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박연차가 대통령님 웃잘라고 이러십니까? 라고 하니까 노무현이 저도 감옥 가게 생겼어요. 감옥 가면 통방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수사를 받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꽤나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박연차한테도 저렇게 농담을 하기도 하고요.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얘기도 하고 꽤나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던 게 노 전 대통령인데, 왜 도대체 노 전 대통령이 극단 선택을 하게 됐던 것일까? 놀랍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인규 전 검사는 문재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변호사였던 문재인이가 변호사로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수사 책임자였던 자기는 물론 수사팀 누구도 찾아오거나 연락을 했던 적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 의견서 한 장조차도 문재인이가 제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본인 스스로가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졌다고 하소연할 만큼 궁지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위를 둘러봐도 가까운 사람들 모두가 등을 돌리고 믿었던 친구이자 동지였던 문재인조차 곁에 없었다라는 사실에 절망했다는 거죠. 너무나 소름 끼치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문재인이가 노 전 대통령이 극단 선택을 하고 난 뒤에 문재인이가 됐거나 민주당이 됐거나 보였던 정치적인 행보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저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너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무섭고 소름 끼치는 게 뭐겠어요? 정말 저 얘기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 문재인이가 5년 동안 해왔던 게 저런 식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끊임없이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었던 거,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명록에다가 고맙다라고 하는 얘기를 쓸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게 민주당 측의 반응인데, 격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검사 정권 뒷배를 믿고 날뛴다 이런 얘기도 하고, 특히나 지금 이 사태에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인데 아나무인 검사 왕국에 붕괴한다 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작 수사를 벌이고 정치보복 여론재판과 망신주기에 몰두한 책임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분이 하는 어투가 약간 좀 북조선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뭐가 캥기는 게 있는 사람처럼 노면에 노자만 지금 나와도 저렇게나 지금 막 발광을 하고 앉아있는데 원래 발광 앞에다가 지 뭐도 붙여야 되는데 차마 제가 그거는 막 천박해가지고 못 붙이겠고요. 지금 저렇게나 막 발광을 하고 앉아있는데 뭐가 캥기는 게 있어가지고 이재명이가 저렇게나 날뛰는 걸까? 뻔하죠.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정치를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부정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함으로써 정치를 시작했던 게 이재명 아닙니까? 모르죠. 그냥 우연이겠죠. 이재명과 그렇게나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했던 정의를 위하여 이 사람도 노무현에 대해서 그렇게나 비판했던 것도 우연의 일치겠죠. 적어도 그런데 김부선 씨가 보기에는 그게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누구보다도 노무현을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이 이재명이었으니까.